이번 영상에서는 3월 8일 공개될 애플의 신제품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이폰 SE 3세대입니다. 아이폰 SE 3세대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A15 칩 5G를 탑재한 아이폰 SE 2세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쉽게도 아이폰 8과 동일한 폼팩터를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밍치거를 비롯한 맥 오타카라, DSCC와 같은 IT 관련 매체들은 아이폰 SE 3세대가 2세대와 같은 폼팩터를 사용할 것이라 밝혔는데요. 3년이 넘는 시간을 같은 디자인으로 출시한다는 점이 매우 아쉽긴 하지만 아이폰 SE 시리즈 자체가 원래 저가형 모델이고 아이폰 생태계 유입과 같이 목적 자체가 분명한 모델이라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게다가 애플은 원가 절감을 신경 쓰기로 유명한 기업이다 보니 이번 아이폰 SE 3세대까지는 아이폰 8의 폼팩터를 사용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아이폰 10의 폼팩터는 2024년에 적용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스펙적으로는 A15 칩셋이 가장 눈에 띄는데요. 애플은 아이폰 SE 시리즈를 출시할 때마다 당해년도 가장 최신 칩셋을 적용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아이폰 SE 3세대에 가장 최신 칩셋인 A15 탑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이폰 SE 2세대의 경우 A13 칩셋을 탑재했기 때문에 아이폰 SE 3세대는 전작 대비 약 30% 이상의 처리 속도 향상이 기대됩니다. 결국 구동 측면에서는 월등한 향상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소비자 경험 또한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5G를 탑재한다고 하며 가격 역시 중저가 모델답게 $399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하나로 환산하면 55만원 내외가 되겠죠? 다만 아쉬운 점도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화면 크기입니다. 이제는 매우 작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4.7인치 화면 크기 때문에 몰입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구동 칩이 좋아지고 5G를 탑재했다고는 하나 고사양, 고화질 게임을 즐기거나 미디어 소비를 할 때 아무래도 화면 크기가 작다 보니 몰입도 있게 빠져들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번 아이폰 SE 3세대에서 아이폰 10 폼팩터를 채택했다면 생각보다 판매량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네요. 두 번째 아쉬운 점은 배터리입니다. 전작과 동일한 배터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아이폰 SE 2세대의 경우 1821mAh입니다. 아이폰 13 모델의 3227mAh를 보면 절반을 조금 웃도는 정도의 매우 아쉬운 수준인데요. 게다가 이번 아이폰 SE 3세대는 5G 모델이기 때문에 배터리 사용 속도가 이전보다 더 빨라질 것이 분명한데 실제 배터리 소진 체감이 어떨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외에 스펙적인 부분을 더 살펴보면 터치 ID, 카메라 스펙 향상, IP67 방수 등급, 블랙, 레드, 화이트 색상 정도가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아이패드 에어 5세대입니다. 아이패드 에어 5세대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조금 더 커진 아이패드 미니 6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맥루머스는 아이패드 에어 5세대가 아이패드 미니 6세대와 비슷한 스펙으로 출시된다고 밝혔는데요. 먼저 칩셋을 살펴보면 A15 칩셋이 탑재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전작 대비 단일 코어 작업에서 10%, 멀티코어 작업에서 20%, 그래픽 측면에서는 15% 정도 성능이 향상될 것입니다. 최신 칩셋으로 탑재되는 점은 반가운 부분이지만 아이폰 13처럼 그래픽 코어를 락시킬지 아니면 그래픽 코어를 오픈시킬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미디어 소비를 많이 즐기고 게이밍용으로도 많이 사용되는 패드 모델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그래픽 코어는 모두 활성화시켜주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카메라입니다. 아이폰 13에 적용되었던 스마트 HDR4가 적용되어 사진 촬영 시 전작보다 빛처리가 자연스럽게 보이고 동영상도 역시 다이나믹 레인지를 적용해 프레임 2개를 실시간으로 작업하는 기술로 조금 더 자연스러운 결과물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기본 화소 역시 전작 700만 화소에서 1200만 화소 초광각 카메라로 업그레이드 될 것이며 센터 스테이지 기능도 추가된다고 합니다. 센터 스테이지 기능은 아이패드 프로에 적용돼 있던 기능인데요. 인물을 자동으로 인식해 가운데로 이동시켜주는 기능입니다. 영상통화나 동영상 촬영 시 자유롭게 움직이며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을 이제 에어 모델에서도 만나볼 수 있는 것이죠. 아이패드로 카메라를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패드 에어 5세대에는 관전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화면 주사율입니다. 60Hz가 채택될지 120Hz가 채택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는 60Hz가 채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에어 모델이라 프로와의 급나누기가 필요하다 보니 60Hz를 탑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말 아이패드 프로가 꽤나 많이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구매 포인트가 딱히 보이지 않는 아이패드 에어 5세대에 파격적으로 120Hz 주사율을 넣어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에어 모델에도 120Hz가 탑재된다면 정말 많이 팔릴 것 같은데 애플이 어떤 결정을 할지
기대되는 부분이네요. 이외에 스펙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10.9인치 LCD 디스플레이, 조금 더 슬림해진 베젤, 전원부 터치 ID, 4GB 램, 64GB 스토리지, 5G 지원, USB-C 포트가 있습니다. 만약 애플이 이번 아이패드 5세대를 이렇게 출시한다면 구매 포인트가 딱 보이지는 않는데요. 애플이 판매 전략을 화면 주사율로 내세울지 아니면 아이패드 미니와 같이 다양한 색상으로 내세울지 궁금해집니다. 만약 현재 알려진 정보대로만 출시된다면 기존의 아이패드 에어 유저들을 재구매시키겠다라는 의도보다는 아직 아이패드 에어 경험이 없는 신규 유저들을 노려보겠다는 의도가 아닐까 생각되네요. 오늘은 3월 8일 공개될 애플의 신제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제품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제품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이폰 SE 3세대, 아이패드 에어 5세대 사전 예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프로 사전 예약러에 카카오 채널 친구 추가만 하시면 편하게 카톡으로 알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료이며 개인정보 요구 또한 없으니 편하게 친구 추가해주세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